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의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원효로 사가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경기 불황성의 다세대 주택을 말씀 좀 드리는 건 이 물건이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하면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면 뭐 그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노후와 뭐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대지 면적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걸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묶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의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약간 36군데에서 8군데, 38군데에서 우리 지역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26군데만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용산에서 또 원효로 쪽 주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본물건지 주변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좀 지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추후에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청산 대상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이전에 건물에 대한 어떤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물건을 사도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이 모아타운을 제가 한 2달 정도 원효로 사가 쪽에 있는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계약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조금 뭐 물건을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격 장벽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아예 그냥 재개발 지역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모아타운의 뭐랄까요 조합원이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어떤 그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뭔가 하나를 좀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 물건의 좀 개요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 물건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인 이 용산역으로 도보가 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5호선 라인하고도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철역과는 인접거리에 위치했다. 인접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도보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5분을 좀 넘어 쓴다. 이걸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이 도보를 약간 5분 이상 걸으시기 때문에 도보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15.42 평방미터인데 이 모아타운 안에 이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쨌든 간에 건물에 대한 가치는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자 10년 된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가치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 토지가 이제 과연 0점 몇 평이라도 더 가져가느냐 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본 물건은 대지 지분이 약 한 6평이 조금 넘는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원효로 쪽, 요 사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물건을 좀 보시게 되면 토지에 대한 평당가가 거의 1억 3천에서 한 1억 2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나온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지상 1층과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안에 이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에어컨이나 이런 거 옵션 같은 건 잘 넣을 예정이고요. 근데 준공을 보시게 되면 23년도 4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이후에 기존에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게 되면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 물건은 그 이전에 건물을 좀 짓고 23년도 4월 달에 완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아타운의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게 다른 어떤 지정된 재개발 지역의 어떤 그 기간보다 상당히 좀 단축된다는 것이 이 모아타운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건물은 이렇게 좀 조감도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6평이지만 원룸 형태입니다. 이게 좀 큰 원룸 형태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 톤으로 좀 넓게 좀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안에 이제 옵션 자체를 넉넉하게 놓을 예정입니다. 안에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어떤 전세라든가 월세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물건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한 모습에 그 크게 나와 있는 원룸 구조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4월에 신축으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이 모습 기대가 되죠. 특히나 여기는 또 대지 지분을 충분하게 확보해 놨다는 특징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더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사님,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원효로 사가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용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를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요. 용산은 그만큼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개발과 호재거리들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효로 사가 이 본 물건이 위치해 있는 곳은 어떤 호재가 가장 가까이 있느냐. 한번 그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바로 밑에 용산 정비창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하게 되면 당군들의 최대 사업이라고 한번 크게 신문에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초가 됐다라고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근 10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설계라든가 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부터 이제 삽을 뜨게 되면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에 충분한 결의체 역할을 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먼저 오를 것이냐 이런 것 좀 봐야 되는 거죠. 주변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세팅됐다면 거기서부터 가격이 먼저 오르겠죠.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모아타운 외에는 크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이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또 그런데 이 모아타운의 조합원들이 또 잘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 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염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아타운이라는 용어가 이게
기존에 있던 재개발 사업과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들이 뭐랄까요, 좀 안에 뭐 추진위도 구성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빨리 갈 수가 있고, 빨리 간다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좀 이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럼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혜택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삼각지역, 이 남영역, 또 신용산역이 바로 이렇게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생활 인프라도 한번 보시게 되면 생활 인프라도 뭐 넉넉하죠. 왜 용산하냐, 강남 하지 않고 앞으로는 용산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용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용산이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이제 뭐랄까요,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남영 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평지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용산 쪽을 개발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군부대들이 이제 먼저 그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군부대들이 이제 점차 없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용산에 대한 개발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는 용산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용산에 있는 그 3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지리적 입지가 상당히 좀 강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왜 이렇게 그 용산 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게 인프라가 상당히 좀 강하지만 또 핵심 업무지구들이 여기 안에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안쪽에 광화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마포라든가 여의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직접적인 어떤 그때 다이렉트로 직주근접이 되는 지역들이 바로 이 용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안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들여놓고 싶어도 이 뭐랄까요, 그 제한 구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현재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용산 정비창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24년도 정도의 이제 그 도로 이제 이런 부분 또 안에 이제 기부 체납 비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뭐 기부 체납 비율도 상당히 좀 셉니다. 약 한 40%가 좀 넘게 기부 체납이 된다는 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뭐 공원이라든가 산책로길이라든가 또 이제 뭐 안에 뭐 육아시설이라든가 또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여기 안에 많은 업무지구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또 이제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전세를 내고 또 월세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에 충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개발 진행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옮겨서 또 개발 고도 제한이 묶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단점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장점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든가 또 주변 지역의 그 용적률에 대한 비율을 좀 상한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이 공존을 하지만 좀 더 토지라든가 건물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나쁜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GTX B 사업입니다. 이 송도에서 이제 별내, 또 송도에서 마석을 거쳐서 이제 이 GTX B 사업이 있는데 A 노선, C 노선, B 노선 이거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딱 맞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틀리더라도 현재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개통시키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GTX B 노선 자체가 용산역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까지는 이제 개통이 됐죠. 이제 신사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요게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다.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교통 이런 것들이 용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 일대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 삼각지역과 공동역,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쪽 주변 지역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효로 사가 일대의 모아타운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아타운의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 이 모아주택과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에 들어가는데 기간이 2년에서 약간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비 계획 수립한다는 거, 또 이제 추진위를 만든다는 거, 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든다는 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서울시 예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조합원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합원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그 지방에서 보시기에 서울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5억 9,800입니다. 이 대지 평수는 약 한 6평이 넘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6평이 넘는데 이게 5억 9천이면 좀 센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상당히 좀 센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1억 미만으로 떨어진 가격에 물건을 좀 소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전세가입니다. 아니 그 5억, 6억짜리 물건에 1억 5천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용산 쪽 이 본물건지가 있는 원효로 사가 쪽 주변 지역의 다세대 빌라들의 전세가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주택들이 워낙 많고 협소한 골목들로 많이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이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전세가가 약 한 1억 5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4억 4,800만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